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코너 들어가기 전에 박사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뭘 이야기하지? 그쵸. 내가 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음, 상담이나 치료라는 이야기로. 두 번째는 또 그런 문제를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이제 이른바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음, 이야기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은 또 거기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음. 그래서 주로 뭐 개인이나 가족 또 기업 또 지역사회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고 살아갑니다. 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최대원 박사님과 함께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근데 또 3월이에요. 그래서 개학, 개강, 인사이동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3월에 굉장히 어울리는 주제 같아요. 제가 오늘 네. 아침에 오면서 어떤 글을 봤었는데 3월에는 지구를 이렇게 살짝살짝 밟아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멋진 예, 말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움트고 올라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만큼 그들도 다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도 하면서 또 나름 궁금도 하면서 또 두렵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변화 수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저희도 오늘 새 코너 최대원 박사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그래서 이 변화를 수용하는 변화 수용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 수용성이 뭘까요? 어떤 변화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신학기 아이들이 이제 학교 입학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어떤 아이들은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설레하죠.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가기 싫어라고 하거나 갑자기 또 멀쩡한 아이가 배가 배가 아프다. 아파요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어, 할 수 있는 때는 다 쓰는 아이들. 그럼 도대체 네. 같은 아이들이 왜 이래 다른 반응을 보일까? 어, 라는 것들은 변화 수용성의 정도가 아. 작은가 큰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선 적응한다라는 거를 하려면은 적응을 하기 이제 수용성이 높아야 아, 되거든요. 네네. 그 수용성이 높아야 적응력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은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그럼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스트레스 상황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놓이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느냐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을 이야기할 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또 죄책감을 느끼게 맞아요. 될 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결국은 어떤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환절기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염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원이 좋은 사람들은 잘 견뎌요. 음. 그러면 결국은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견딜 만한 기본적인 역량이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음, 근데 면역력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보유 자원이 있느냐. 네. 뭐 요즘 말로 쉽게 하면 통장에 돈이 많으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네. 어떤 학자는 이걸 뭐 인내력, 인내 창고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음, 그러면 결국은 이런 능력들은 보유 자원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육 환경. 음, 그다음에 또 기질적인 문제들 네. 그리고 이걸로 만들어진 성격들 음, 크게 이 세 가지가 취약하나 취약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기질, 성격 예, 그렇죠. 요런 내용들이 사실 되게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육 주 보호자와 네. 관계에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점들이 참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쵸.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나 때문에 아이가 이런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하시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네. 예, 근데 예. 또 아이 입장에서 그거를 또 선택할 수도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아,
그게 참 어려운 시절인데. 하긴 우리 뭐 인생 자체가 선택을 하고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가 그렇죠. 선택을 해 나가지만 근데 그것도 역시 대부분 첫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처음 학교 입학하는 거고 맞아. 엄마도 첫 아이고 그리고 모두는 이제 인생에 연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더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자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이겠네요. 그렇죠.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럼 지금부터 이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음. 그래서 어떤 좀 많은 사람도 원인을 궁금해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살고 끝날면은 원인을 알면 좋죠. 그래도 알고 나가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삶은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환경, 기질, 성격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 수용성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단순히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거는 어떨까요? 왜 우리 지금 요새 MBTI 얘기 많이 하면서 2인 성향은 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좋아할 것 같고 I인 사람은 가기 싫다. 나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질과 성격의 이제 차이점은 기질은 이제 선천적인 거라면 성격은 사실 이제 환경적인 것들이 기질에 덮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격상으로 뭐 검사로는 ISTJ가 나오는데 놀러 갈 때는 ENFP라는 그쵸.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은 내 성격을 한 가지로 설명한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들이죠. 어떤 역할에서는 다를 수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격은 결국은 어떤 기질의 어떤 환경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기질은 하나라고 본다면은 환경은 굉장히 이제 화학 요소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화학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찾는 것들이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성격 검사를 할 때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내 성격을 뭔가 규정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그 학교 가면 사회정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하는 쪽 있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요즘 그 답변이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에 몇 번 한 아이들은 피해가는 맞아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분별력이. 그래서 아이들과 그 대해서는 좀 관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얘가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라는 것들을 해야 되지. 검사라는 것들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검사는 굉장히 오독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성격 검사를 조금 조심히 해야 되고 MBTI를 너무 맹신할 수는 없다. 이것도 스펙트럼 안에서 봐야 되고. 그렇죠. 네. 참고용 정도로. 참고용 정도로. 예. 그래서 단순하게 I다, 이다라는 측면에서 변화 수용성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죠. 네. 이제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변화 수용성이 높은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상황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신을 나하고 친구하기 싫어. 라는 누군가 또래 애들은 반드시 이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이렇게 이제 고립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아이들의 특징들이 잘 대처하는 아이들은 그 주어진 자극에 금방 반응하지 않아요. 네. 일단 들어요, 지켜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관찰하는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변화 수용성이 낮은 아이들은 그것을 빨리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제가 날 싫어해. 제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그거를 판단 내려버린다는 거죠. 상황에 대한 것을 그렇죠.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거를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이제 용어로 이야기를 이제 한다면은 자동으로 항법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난 네가 싫어 그러면은 뭐 축구를 싫어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너의 성격이 어떤 부분이 안 맞아. 이거는 각자가 이제 이유가 다른데 애는 그것을 가지고 통으로 제가 나를 무시하려고 그래라는 미리 이제 프로그래밍 돼 있는 생각으로 한다는 것들이죠.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로서 받아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화 수용성이 좀 높고 네. 적극 반응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변화 수용성이 낮다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명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음 챙김으로 좀 관찰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공간을 좀 만들어서 반응하고 이런 것들. 엄청 도움되죠.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 아이들을 관찰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려면 우선 네. 고요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요해야 상황이 제대로 보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 자체가 안 돼 있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감각적 발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누가 들어오면 자동 반응으로 생존 본능이 이제 일어나는 게 요 시기의 아이들이거든요. 네. 아이들은 이제 그러면은 아직 발달되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고요하게 자신의 이 상황이나 느낌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 경험을 많이 쌓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학습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지적으로 배우는 것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이 이 경험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참 양육 환경에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는 말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선택을 하도록 해주시자는 근데 말씀이시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네. 부모님이 그걸 아이들에게 반응을 아이들이 아. 책가방을 안 챙겨왔어. 적시 반응하지 말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네. 좀 우선 나를 좀 가라앉히고 네. 고요한 상황에서 책가방이 안 챙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네. 근데 보통은 질문을 하지 않죠. 맞아요. 신문을 하죠. 치조를 하거나. 아니면 비난부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질문이 없이 네. 치조나 신문이나 비난까지 네. 이런 삼중 세트를 이제 들어가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방어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고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보호하려고 잘못 안 했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거짓말을 이제 그게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나를 이제 보호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습관이 되면은 음,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의료 소년원이라고 네. 소년원에서 아이들은 1년 정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네.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때 기대했던 건 뭔가 하면 우리 나를 양육한 사람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겠어요. 그런 답을 들으셨어요? 하나도 한 살에도 발견을 너무 못해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책임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걸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부모님들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나라도 변화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끝났다고 네.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내 가소성 원리라고 해서 네. 내는 끝까지 변한다. 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 끝까지 변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 나라도 지금 벌써 양육 환경, 우리 가족의 환경을 바꿔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이제 행동. 네, 행동까지도. 이 코너 제목이 생각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였는데 맞아요. 굉장히 심쿵했어요. 어, 생각은 이런데 마음은 안 따라가고 마음은 이런데 생각이 항상 이제 우리가 갈짓자를 하거나 따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함께 모아서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행동으로 바꾸는. 네네. 네. 우리 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를 들으시면서 행동까지도 바꿔서 우리 삶을 좀 변화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그 실생활에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약간의 좀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때 뭘 하면 좋을지 좀 팁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린 환경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열린 환경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하죠.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너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네. 아이는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공감받고 싶은 건데. 뭐 공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네. 근데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맞아. 거거든. 네. 숨통을 좀 트이고 싶어 네, 하는데 네, 네. 부모님들은 누구야? 내가 전화할게. 이렇게 이제 뭔가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걔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네. 어느 날 뭐 보호자가 나타나서 확 휘두르고 맞아. 가면은 뒷감당 아이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이들은 또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먼저 너무 앞서서 개입하는 게 맞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은 답정너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네. 정해진 답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들어주고 또 이 아이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우 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좀 쉬어라 그러면은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들어주자. 네, 우선은 네. 애가 얼마나 거기서 긴장을 하고 왔겠어요. 네. 좀 쉬어라라는 거죠. 맞아요. 또 쉬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그렇죠. 시간을 좀 가져주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이 뭐 조금 뭔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 네.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이 이 아이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 네네네. 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3월 달에 잘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한 집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3월 달에 새롭게 가는 곳에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될 건데요. 그 변화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복 탄력성 교육 상담 전문가 최대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좀 많이 아쉬워요. 너무 짧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6일 일요일 오늘 룸비니 동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땐 쉬어가라고 감기나 몸살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휴일만이라도 이런저런 고민은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편안히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